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1심 하급심 결정이긴 하지만 기존의 실무례, 기존의 법원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리이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죠. 그래서 이런 기회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먼저 보시죠. 공수처 검사가 1월 15일 10시 33분경에 피고인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했다. 구속기간은 이 체포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산해요. 검찰은 10일이죠. 기본 10일입니다. 한번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1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체포했고 체포 잘못됐다. 피고인 측에서 적부심사 청구를 했었죠.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이게 기각됐습니다. 체포 적법하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언제 청구했냐? 1월 17일 17시 46분경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뭐가 열립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가 열려야 하죠. 열립니다. 영장 실질심사 누가 하죠? 법원이 하죠.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하려면 법원이 수사 서류를 검찰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사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때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관계 서류 등을 법원에 이때 접수합니다. 1월 17일 17시 46분경에 접수했다가 영장 실질심사 끝나면서 법원이 수사처에 그 수사 서류 돌려줘야 되죠. 1월 19일 2시 53분경에 구속 적법하다라고 하면서 수사 서류를 수사처에 반환합니다. 자, 큰 쟁점은 이거 하나예요. 이 기간, 법원이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는 이 기간을 이 구속 기간에 더할 것이냐, 더한다면 어떻게 더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201조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관련된 조문이에요. 방금 이 내용과 관련한 조문은 7항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에 영장 실질심사 할 때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202조 203조는 구속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기간 관련된 조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기본 1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10일 계산하는데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법원이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은 검찰이 그 기간은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구속기간 이 10일에 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법원이 수사 서류를 3일 가지고 있었다. 3일은 이 10일에 더하지 않으니까 3일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원이 9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사 서류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9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법원이 9일 가지고 있고 검찰은 그 10일 중에 9일을 법원이 쓰니까 수사할 날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루 내에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합리하니까
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는 요 기간은 구속 기간에 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쟁점이에요. 자, 쭉 보시죠. 쭉 보시면 뭐 헌법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방금 보신 조문이에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방금 보신 조문이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간.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제한해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날로 해석을 했어요. 왜? 법에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날까지의 기간,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날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실무례와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보시면 실제 법원이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3시간 7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의 태도에 따르면 기존의 법조 실무, 형사 실무에 따르면 날로 계산을 합니다. 날, 일. 즉 1월 17일에 수사서류가 법원에 갔죠. 그리고 반환된 게 19일입니다. 즉 날로 계산하니까 17일, 18일, 19일 3일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여태 이렇게 계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는 날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한다 라면서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33시간이다. 따라서 33시간 7분만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라는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법 해석의 기본 출발점은 법문헌입니다. 법문헌.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문헌적 해석입니다. 문헌에 따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헌에 따라서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관련 조항이라든지 그 입법 취지라든지 법의 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적, 체계적 해석은 문헌적 해석이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법문헌이 명확하면 이런 관련 조항, 논리 체계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문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피의자 신문을 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이 산입하지 않아. 시간이 아닙니다. 접수한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일로 따지는 게 문헌적 해석 방법에 맞다라는 거죠. 지금 재판부처럼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칠항입니다. 칠항은 분명히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 즉 이를 기준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해석에 논란이 없었던 거죠. 여태까지 실무례가 일로 다 계산을 해왔습니다. 왜?
법문헌이 명확하니까. 그런데 이 날을 지금 재판부는 때로 해석을 해서 시간으로 갑자기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해석이냐? 맞는 해석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닌 거죠. 왜? 첫 번째는 문헌적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문헌적 해석이 안 될 때 전체적인 취지를 봐서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한다는 건데 지금 문헌적 해석이 가능하니까 문헌이 분명하니까 문헌적 해석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해서 때라는 새로운 창조 해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즉 법관이 법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해석으로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의 시간으로 계산한다라는 해석에는 해석의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첫 번째 쟁점이 실질 심사할 때 일로 따지냐, 시간으로 따지냐라는 건데 일로 따지는 게 문헌적 해석에 부합하고 기존 실무례가 계속 일로 따졌다라는 건데 이 재판부는 문헌적 해석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논리적 해석을 한다면서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기존의 실무례를 완전히 깨버리는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틀렸다라는 거죠. 이건 해석이 아니고 판사가 법을 창조한 형태다라고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인 거고 두 번째 쟁점은 중간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한번 하죠. 체포적부심사도 누가 하죠? 법원이 합니다. 이때에도 법원이 검찰에서 수사 서류를 체포적부심사 수사 서류를 법원에 주죠. 그리고 적부심사 끝나면 법원이 그 서류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때에도 법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에 이 서류가 있는 이 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관련된 조항을 보시면 됩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조항을 보시죠. 예, 여기 있죠. 자, 214조의 2예요. 형사소송법. 제목이 뭡니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예요. 체포 적부심사, 구속 적부심사 관련된 조항이 214조의 2입니다. 그리고 각 조항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체포하거나 구속. 그러니까 1항, 2항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써있죠. 체포 적부심사, 구속 적부심사에 다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써있죠. 여기서 문제되는 조항은 13항입니다. 13항.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 214조의 2는 체포, 제목부터 벌써 체포 적부심사, 구속 적부심사, 체포 적부심사, 구속 적부심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라고 써 있어요.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을 이제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해야 되니까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아야 되죠. 이 접수한 이때에는 때로부터 적부심사 다 결정한 다음에 검찰청에 수사 서류 돌려줘야죠.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이 기간은 이 구속기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이 우리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할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수사 서류 받아야 되고, 검찰 너네는 이 기간 동안 서류가 없으니까 수사를 못하니까 이 기간만큼 우리가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즉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또는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는 때 이 기간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이거는 접수한 때부터죠. 접수한 날로부터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다르죠. 아까 영장실질심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했어요. 그리고 또 반환한 날까지의 기준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기존 실물에 1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적부심은 다르게 규정돼 있죠. 접수한 때로부터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 날이 아니죠. 즉 이때는 1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법이 분명하게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죠. 즉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법원이 수사 서류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이때는 날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이때 그 시간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줄게. 즉 그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라고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에서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날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기존 1로 해석하는 게 시간이 아니고 1로 해석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게 문헌적 해석에 훨씬 부합하는 거고요. 자, 214조 2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법원이 우리가 서류를 갖고 있는 기간, 그 기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서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아니다. 구속기간에 산입한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나요? 맞지 않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 해석의 시작은 법 문헌입니다. 문헌적 해석 방법이 첫 번째예요. 법 문헌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체포적부심 할 때, 구속적부심 할 때, 체포적부심 할 때, 구속적부심 할 때 법원이 수사서를 갖고 있는 기간, 그 기간 어떻게 할 거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별다른 문헌적 해석 외에 다른 해석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는 여기에서는 체포적부심사할 때 그 기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적 해석에 완전히 반하는 해석인 거죠. 역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법관이, 판사가 법을 창설했다. 법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것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법 창설입니다. 그러면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아도 법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이 법 자체는 의미가 없겠죠.
법관 자체가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인데 법의 문헌에 분명히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그 구속기간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적부 심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지금 재판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들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왜? 법은 문헌에 따라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해석이 안 될 때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 문헌에 반하면서까지 이런 이유를 대면서 뭐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한다고 이런 이유들을 대고 있는 건데 애초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법 문헌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이유를 대면서 논리적, 체계적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창설입니다. 법관이 권한을 넘어서 법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 밖의 사정은 한번 읽어보시고 관할권 공수처의 관할의 문제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는 이 영장실질심사할 때 이 기간 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야 라면서 그 구속기간을 줄여버렸죠. 또 체포적부심사 이때 법원이 수사서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 구속기간에 포함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검찰이 서류를 갖고 있는 그 기간, 구속기간은 줄어든 거죠. 그 기간이 지나서 공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구속을 취소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법에 분명히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아니고 일로 해석하는 게 맞죠. 이거는 체포적부심에서 날이 아니고 아까 보셨죠? 때, 접수한 때로부터, 반환한 때로부터 이렇게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도 분명합니다. 일로 계산하는 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맞습니다. 따라서 17, 18, 19일, 3일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게 맞는 해석인 거죠. 두 번째, 법에서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도 분명히 구속기간에서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법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문헌을 무시하고 여러 사정 등을 들면서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 법원에 서류가 가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돼라는 해석을 하죠. 이거는 법문헌을 벗어난 법관의 법 창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검찰에서 항고를 포기를 해버리면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버릴 그 기회도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실무는 이제 구속기간 관련해서 지금 혼란한 상황일 겁니다.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기존 실무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이 나와버리고 확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구속기간 계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영장실질심사했을 때 일로 계산할 것이냐, 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 이제 다시 시간으로 계산해서 다투는 사건들이 많아질 겁니다. 실무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자, 1심 결정이긴 한데 기존의 실무례와 완전히 반하는 아주 법이 새로 창조되는 효과 정도의 어떤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 결정에 대한 해석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 이런 결정이 나왔구나 라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